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오늘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시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고자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는 신청 방법이 엄청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많이 막막했었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온라인 신청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신청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조금 막막하셨던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접속을 하신 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자 유형을 클릭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세자영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신청 요일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와 해당 요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번 신청 페이지를 보고 싶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나옵니다. 즉, 신청하시는 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셔야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요.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시더라도 뒤에 이어서 나오는 신청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서류 준비 및 신청 방법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 인증으로 했고요.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고 드디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 페이지를 쭉 보시면 신청인 정보, 지원 대상 요건, 소득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사업 참여 여부 체크란, 첨부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란과 공통 제출 서류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을 동의하실 수 있는 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인 정보란입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는 대상자 유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를 클릭했고요.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를 클릭을 하시면 세 번째 소득 요건란에 연소득밖에 없었는데 연매출을 작성하실 수 있는 란이 추가로 생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와는 다르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매출로 소득 기준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직종 선택을 하시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지 그 밖의 업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이것도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5인 미만을 클릭을 했습니다. 밑에 기타 내용의 경우는 빨간 글씨로 보시는 것처럼 특고 프리랜서가 별도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란입니다. 해당이 되시면 작성을 해주시고 저처럼 되지 않으시면 빈칸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휴대폰 인증을 했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집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헷갈렸는데 아래 보니 사업장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주소란에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명을 입력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장 주소를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마 신청 첫날에 주소 찾기 오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한참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뒤로 주소란이 수기 입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주소도 틀리지 않게 잘 작성해 주세요. 다음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또한 근무 기간은 달력을 클릭하셔서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말하는 것 같으니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날부터 현재 날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청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청인 본인 통장만 지급이 가능하고 압류 통장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요건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대상자의 기준이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즉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셔야 하는데요. 미리 19년 12월, 1월 매출 금액을 확인을 하셨다가 신청하실 시에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신청을 하시다가 다시 매출 확인을 하셔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신청 시에 바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매출로 기입을 했는데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소득 요건에 나와 있는 연소득, 연매출 두 가지 중에 본인에게 충족이 되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소득 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는 서류의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하겠죠. 예를 들어 저처럼 연매출로 작성을 하시고 연매출 증빙 자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예정이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해당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 요건을 입증할 증빙 서류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소득 요건란에 금액을 작성하실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매출 감소 요건입니다. 먼저 필수 입력란을 보셔야 하는데요. 매출 감소 기간인 20년 3월과 20년 4월 매출 금액을 각각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얼마만큼의 매출 금액이 발생이 되셨는지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필수 입력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비교 대상 기간인데요. 비교 대상 기간 밑에 택 1이라고 나와 있죠. 택일이라고 나와 있는 건 해당 기간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신다는 뜻입니다. 소득 감소율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율은 1구간은 25% 이상 감소, 2구간은 50% 이상 감소여야 하는데요.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입니다. 즉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이미 아실 텐데요. 얼마큼의 감소율에 해당이 돼야 하는지 확인하셔서 해당 감소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교 대상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20년 1월 매출 금액을 클릭을 했는데요. 위에 지원 대상 요건에 이미 20년 1월 매출 금액을 입력을 했었어서 그런지 해당 기간을 클릭을 하니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득 감소율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참여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이미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6가지 중에 있다고 한다면 해당되시는 부분들의 예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사업명, 기관명, 지급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처럼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유사사업 참여 선택란에 모두 아니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 체크란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란입니다. 이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 부분입니다. 일단 크게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지원 대상 서류와 자격 요건 서류입니다. 지원 대상 서류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실제로 신청할 때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영세자영업자의 지원대상 제출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바뀌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신청이 시작되기 전 모의 지원 확인만 가능했었을 때에는 근로자 유무에 따라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근로자 상시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셨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막상 실제로 신청을 할 때 첨부 파일란에 보니 영세자영업자 택 1로 화면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없기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제출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둘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도 수월하지가 않아서 전화통화로 확인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개 다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용요건 서류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제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매출로 소득 기준을 적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으로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발급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들어가시면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은 2019년 1기에서 2기로 해주시면 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휴대폰으로 잘 찍으시거나 스캔하셔서 파일로 준비해 주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소득감소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건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작성하셨던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장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면을 전체적으로 핸드폰으로 잘 나오도록 찍으셔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 대한 유의사항들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파일 용량은 10메가 이하, 등록 가능 파일들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 등록 실패 시에는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까지 완료를 하시면 하단에 동의를 해야 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용이용 동의서를 각각 읽어보시고 차례대로 동의합니다를 체크,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 마지막 행정정보 공용이용 동의서는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대상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셔야 하는 체크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서류랑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가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신 후에 만약 지원금 부지급 결정이 나신 분들 중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상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화면에 안내해드렸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이 불가하신 경우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 인증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현장 접수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휴대폰으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중에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휴대폰으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신청 서류가 다 준비가 되신다 할지라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라 인증이 불가하시면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전에 꼭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래도 타인 명의 계좌로 무조건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접수를 하시면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들을 꼭 스캔을 해야 할까요? 아마 스캔 기계가 있으시지 않으시면 스캔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제출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 중에 사진을 찍으면 스캔본처럼 나름 깔끔하게 파일로 변환해주는 어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 사용이 용이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플들을 이용을 하셔서 서류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시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직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본인의 순서가 오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서류 준비 등이 조금 많으셔서 이번 주에는 서류 준비를 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에게 신청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